네, 시간단 전국 모임의 창립 멤버로서 두 번째 모임에 참가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네. 이제 뭐 저 일이 있어서 이제 이 근처에 왔다가 이제 순천에 와서 이제 조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순천이라는 곳이 와 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뭐랄까 이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아주 정겨운 도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 어떤 그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냥 책상에서 그냥 이렇게 있거나 그냥 고립되어서 있다 보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그 냉소주의에 빠지기 쉽거든요. 냉소주의나 회의주의 같은 게 빠지기 쉽거든요. 그냥 이게 뭐 되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막상 이런 데 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또 인터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더 살아있는 그런 정보를 얻는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를 받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결국 냉소주의를 극복하게 되는 현장에 사실 그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을 와보는 그러한 습관이 참 의미가 있다. 그 SNS를 통하고 또 이제 이렇게 그런 인터뷰를 하고 다큐멘터리를 찍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 시대에 또 맞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경험을 쌓고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돌아가신 그 김대중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라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참여를 못하시겠으면 그냥 하다못해 공유라도 좀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내가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거창하게 전국 모임이라는 게 전 사실 조금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특수성, 그러니까 각 지역의 특수성에 함몰되어서 이제 각각 그 우리만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서 이제 보편성을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례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그런 사례가 아니라 네. 여기 이 지역과 저 지역이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때, 이것이 구조의 문제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네.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것을 그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 그 사람의 문제나 아니면 뭐 특정 어떤 사건의 문제로 국한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그게 뭐 어떤 사람을 바꾼다든지 어떤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아주 대증요법 효과만 나타날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원인을 찾아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국 모임의 그 의의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그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시단 전국 모임이 생명의 땅 순천만과 정원의 도시인 순천을 찾아왔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도시 한가운데는 봉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이 12.5km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조례 호수공원까지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도 보이고요. 네, 어, 이 순천은 서울의 한강처럼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름하여 지금 보이는 동천과 바로 옆에 또 이사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동천은 순천의 자랑인 이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지나 바다로 갑니다.
네, 저는 몇 해 전에 순천을 방문했는데요. 와온 갯벌에서 용산 전망대를 지나 순천 문학관과 스카이큐브가 지나가는 정원역까지 1박 2일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뻘의 S자 물길과 갯일을 하며 뻘배를 타고 일을 하는 사람들, 끝없는 갈대밭 사이로 질척한 갯벌에 들여다보이는 구멍이 숭숭 뚫린 뻘에는 짱둥어, 방개, 칠개, 철새 등을 심심치 않게 만났습니다. 네, 지금 와온 해변과 건너편 화포 종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방언으로 개를 기라 그래. 기? 음. 기가 그래. 기가네. 저건 짱동인데 또 망동어라고 있어요. 하얀 거, 하얀 색깔.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 이제 방언으로 와가지고 짜장 문절거다 그러는데. 아, 맞네, 잘 자는 거. 물이 많이 빠졌다. 이러니 물이 없지. 물이 많이 빠졌네. 오늘은 물이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게? 많이 빠진 거지. 완전 빠진 거지. 여기까지 물이 와. 이게 이제 밀물 썰물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간저고 와, 간저. 뻘의 S자 이 물길과 갈 때까지 갯일을 물이 하며 차니까. 뻘배를 타고 일을 하는 사람들, 완전 끝없는 갈대밭 사이로 질척한 갯벌에 들여다보이는 구멍이 숭숭 뚫린 뻘에는 짱둥어, 방개, 칠개, 근데 잘 안 철새 하죠. 등을 심심치 않게 만났습니다. 그래 서울 사람이 남산처럼 그러니까 하잖아. 원래 그래. 이거 오신다고 하니까 또 일부러 또 와지지. 안 하죠? 한랑산 한 번 와도 운동삼 와도 좋은데 안 하시더라. 사람들은 그런데 당시에 이런 자연과의 감흥을 깨는 어떤 것이 있었으니 바로 순천만 동천 주변의 소형 경전철인 스카이큐브였습니다. 이 스카이큐브는 꿈의 다리를 건너서 동천 강둑을 중심으로 한 4km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걸으면서 제가 밑에서 올려다본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많은 다리들과 철로 등이 굉장히 흉물스럽고 주변 환경과 안 어울려서 마음속에 순천시 지자체에 대한 안타까운 의구심만 가득 간직하고 순천을 떠나온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천이 고향이신 시감단 회원님이 꾸준히 스카이큐브권을 언급하셔서 그때의 기억과 문제의식으로 시감단 두 번째 정기 모임을 순천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순천시에 1367억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스카이큐브를 운행 중인 포스코 자회사가 운행 적자를 이유로 순천시에 보상을 요구한 것이죠. 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포스코를 상대로 갈등이 복잡해지는 중입니다. 포스코 자회사는 2012년 순천시와 협약을 하고 30년간 운행한 뒤 순천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는 정식 운행을 했고요. 하지만 예상보다 스카이큐브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누적되자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는 1367억 원을 순천시가 보상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냈습니다. 시민단체는 미세먼지의 주범 포스코를 상대로 환경권 침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는 등으로 순천시와 포스코는 현재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간단히 요약을 하면 2012년 사업을 주관한 당시에 노광규 시장이 순천만 국가정원과 스카이큐브 사업을 함께 추진했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의 자랑이 되었고요. 스카이큐브 사업은 당초 많은 시민단체가 반발했던 것처럼 무리하게 추진되어 결국 애물단지가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당시의 노시장은
포스코와 독소 조항을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시의원들도 요청을 했으나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노 시장이 독소 조항을 공개하여 반발이 심화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것임을 미리 예상하고 강행을 한 것이죠. 스카이 큐브보다 배로 이렇게 운항을 하면은 그 꿈의 다리까지 운항을 하면은 굉장히 운치 있고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자전거를 안 타고 이제 도보로 걸어서 이제 순천만 정원까지 가보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풍광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스카이 큐브? 저쪽으로 바닷길로 가는 배가 있으면 좋겠고 여기서 꿈의 다리까지 꿈의 정원, 네. 국가정원에 있는 꿈의 정원 그 다리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까지 배가 이렇게 운항한다면 이 자연 풍광이 너무 멋있잖아요. 동문은 약간 동적이라서 관광객들도 많고 그러고 서문은 이제 약간 서정적인 그런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 같아요. 그 순천 시민으로 너무 싸게 이용할 수 있어서 10,000원으로 이용할 수 너무 좋고 10,000원으로 이렇게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원이라는 게 한 네. 달에 만 원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1년에 10,000원이요. 연간 회원권 10,000원. 아, 연간 회원 만 네네. 원이에요? 네네. 오. 집도 가까워서 네. 날씨만 좋으면 나오는 편이거든요. 너무 예쁘다. 이름이 뭐예요? 짱이에요. 주로 나오면 어디 가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응? 어디가 제일 좋아요? 동물 보는데요. 동물 보는데 오리는요? 우리 좋아요. 오리도 좋아요? 예, 여기 나오면 행복해요? 예, 어떻게 행복해요? 좋아요. 엄마랑 나오니까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요? 예. 친구! 잠자리. 예뻐. 실감자리. 이제 놔주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순천 정원 박람회에 네. 처음 이렇게 왔는데 항상 아쉬운 점도 많지만은 지역 자치단체가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정원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갖고 난 데 대해서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이티브는 섭지를 걷는다는 걸 우리 자연 생태적으로 네네. 우리 대한민국이라 세계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모든 것이 막 이렇게 활성화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섭지가 많을수록 자연 생태계가 파괴 안 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으로 다 환경이 다 하면은 삶의 그 행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한번 걸어봤어요. 근데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타도 상관없고 뭐 어떻든 간에 제가 뭐 봉사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그 우리 순천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방문한 곳인데 아주 그 정원 박람회를 말로만 듣던 거하고 실제적으로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을 사랑하고 이게 또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를 후대에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둘러본 거죠. 예, 예. 뭐 백길, 찾길 다 했지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모노레일이라는 뭐 자동차를 타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뭐 순천 정원 공원을 찾게 된다면은 그냥 걸으면서 서로 체험하고 하나하나를 만져보고 우리가 느껴보고 싶은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바로 그런 기회를 한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원에 딱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관광을 왔지만은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안내하는 분. 그 뭐 직급이 낮다고 직급이 높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직급이 낮든 높든 그 사람들 친절한 안내가 이루어지면은 그날 처음 시작하는 관광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처음 관문부터 기분 나쁘면은 아무리 이게 내용이 컨텐츠가 좋다 하더라도 그게 좀 기분이 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주세요. 나 커요. 재현이 가세요.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응. 동백열차라든가 응. 그 차 있잖아요. 버스처럼 다니는 거 응. 그런 거 같은 건 안 탑니다. 걸어서. 다른 사람은 어찔란가 몰라도 그런 건 타고 싶지 않아요. 같이 얘기하면서 일행끼리 얘기하고 걷는 게 좋지. 스카이큐브를 안 탄 이유는 조용히 걸으면서 자연을 좀 더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보면서 세계 여러 정원을 둘러보느라고 큐브는 안 타고 걸어 다녔습니다. 여기 좀 아쉬운 점은 셔틀 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타면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중간중간에 내려서 조금 둘러보고 다시 탑승을 그 다음 오는 셔틀버스를 탑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타면 내릴 때까지 쭉 돌아야 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영국 정원도 괜찮았어요. 근데 저희는 한국 정원 쪽을 맨 처음에 갔었거든요. 서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의외로 저희는 한국 정원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폭포도 있었고 옆에. 그 일본 정원하면 일본이 조금 유명해서 일본 정원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건식 정원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물이 흐르고 네. 약간 습식 정원을 생각했는데 약간 모래나 자갈로만 이루어진 정원이라서 그 두 군데가 있던데 그 사과현 거하고 하나는 어디였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색다른 게 아니고 두 현의 그 정원이 비슷해서 조금 다르게 그래서 꾸몄으면 한국 정원이 의외로 가장 네네. 괜찮았다. 예, 한국 정원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네, 제일 괜찮았어요. 여기 있는 정원 중에서는. 뭐 내보세요. 아이고 괜찮아, 다 깨끗해.
어머니 여기 좀 누워보세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광풍각이라고. 예. 편안하게 누우세요, 어머니. 어떻게 해라 사진 찍게? 아니요. 그냥 편안하게 좀 쉬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와서 누워라고 있는. 네네네. 편안하게 쉬세요, 어머님. 내가 생겼어.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아, 죄송해서. 아니요. 어머님 아드님이 효자분이시네요. 아유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어머님. 세상에 여기까지 휠체어로 모시고 오늘 하루 종일요? 구경 많이 하셨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어머니? 몰라. 모르세요? 텔레비전만 보고. 아,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한옥에는 뭐 없었어. 벽돌도 없고. 그쵸. 예. 이런 거를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이런 집에 많이 살면 좋은데요. 요즘엔 다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그쵸? 이게 저기 세민리가 나갖고 맞고도 안 좋더라. 예, 세면 냄새, 그쵸? 예. 이쁘게 해놨어. 예? 이쁘게도 해놨어. 예. 이 문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쵸? 예. 이런 집에서 살면 건강한 것이. 예, 진짜 건강하죠. 병이 안 걸리죠, 그쵸? 공기도 좋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세상에.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네요. 이게 남쪽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 햇빛이 오늘 또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여유 있고 마음도 좋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여기는 보니까 이 정원이 너무 조용하고 또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즐겁고 상쾌하고 좋습니다. 교수님, 여기 한국정원은 많은 분들이 승천 국가정원 중에 최고로 꼽거든요. 네, 세계에 어떤 내놓으라 할 만한 국가의 정원을 다 여기다 모아놔봐도 우리 한국만큼 이 건축의 미라든가 이 건축의 우숙성, 그리고 여기서 나무 냄새를 맡고 이렇게 눕거나 잠깐 앉아서 이 여유를 휴식을 취할 때 어떤 그 다가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 순천의 이 국가정원의 앞으로 발전과 그리고 오셔서 보시는 소감을 한마디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건축물 자체도 상당히 자연 친화적이고 정말 그 전기 하나 안 쓰고서도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런 건축물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선조의 지혜인데 그 한국의 그 전통 지혜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단절되었다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 것이라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좋은 것들은 계승하고 또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너무 그 자본주의적이고 그 환경 파괴, 자기 파괴적인 방향으로 그 욕망의 열차를 타고 그냥 달려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얻는 이런 여유가 우리 삶에서도 또 적용되고 또 우리 공동체를 더 이제 상생하는 그런 지혜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동안 좀 약간 그 사대주의적 생각으로 외국 거가 대단한 거고 정말 서양 국물이 정말 뛰어난 것처럼 하고 늘 우리는 우리 거를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그 전통 것을 좀 가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중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을 찾아내고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다듬어서 하나의 그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자체는 이렇게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것을 가장 어떻게 지혜롭게 반영을 해서 그것을 관광 자원 또는 꼭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사람도 사실은 다 다른데 그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것처럼 각 지역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그 개성을 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획일적인 가치와 그 획일적인 서울 중심적인 것을 너무 따라왔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우리의 그 자랑을 찾아내서 발굴하고 또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순천에 여기 정원에 보니까 뭐랄까 이게 아주 화려하지도 않고 정말 그 담백하면서도 또 이게 절제돼 있고 그런 것들이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자신을 찾고 힐링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네. 쟤네들 또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해버리네 완전히. 들들이 모양이네. 야성이 죽었네. 녀석이 죽었어. 그 자연의 본성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혼돈을 잃어버렸구만. 네, 지금 화면에 꿈의 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꿈의 다리는 동천이 흐르고 있는 강을 꿈의 다리가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국가정원은 동천을 중심으로 동문과 서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에는 세계 각국의 정원이 있고요. 서문에는 순천 시민과 외지인이 최고로 뽑는 한국 정원과 스카이큐브를 타는 정원역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원 근처에는 편백숲길과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는 사색의 공간, 생각의 쉼터 등 다양한 우리의 숲이 우거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 꿈의 다리는 세계 16개국의 14만여 명의 어린이가 자신의 꿈을 담은 그림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아주 특색 있고 하나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어린이의 그 맑고 순수한 동심과 지금 발레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나의 꿈은 육상 선수이고 취미는 멀리뛰기예요. 정말 어린아이의 그 개성과 그 아름다운 꿈의 세계, 그런 동심을 엿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꿈의 달이 지나갔고
꿈메달이 지나가고 꽃밭이 좀 몸이 마음이 확 튀고 꽃만 너무 아름답다. 꽃이 정말 예쁜 걸 잘 심거든. 근데 조형물 있잖아요. 그 사람도 길해놓고 무슨 액자 속에 꽃을 넣어놓고 하는데 액자 속에 있는 꽃조차도 그게 예쁜 꽃이 아니야. 너무 흔한 꽃. 좀 지저분해 솔직히 말해서. 그랬는데 그 여기다가 이런 거 세우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정원이잖아. 근데 정원은 정원답게 해놔야지. 사람을 세워놓고 엎드려서 뭐 꽃을 들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게. 그리고 그 액자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띄울 필요도 없잖아. 일단은 그 아름다운 꽃 속에서 우리가 가면 마음을 틔울 수 있는 것이 좋지.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런 것도 좀 구조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조형물 만들어가지고 사람 조형물. 세워놓고 사람 세워놓고 무슨 액자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런 것 자체가 그 답답해. 복잡하기만 하고 그냥 하단같이 꽃만 예쁘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지. 장미밭에는 장미만 있으면 좋고 이제 약간 그 장미밭은 이쁘게 잘 됐어야. 근데 그 길 속에 그거는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이잖아. 그런 게 좀 그런데도 좀 개선도 해야 되겠고. 아까 들어간 꿈메달이 막 앞에 나쁜 거큰 건물 하나 동글동글하게 세워놓은 거 동그랗고. 관람차 세우고 하는데 출발을 지점에 정류장 관람차 정류. 거기에 있는 것도 옛날에는 튤립으로 돼 있을 때는 확 튀었어요 시야가.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동산처럼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 막아놓은 자체도 그냥 좀 자연스럽게 막아진 것이 아니고 세부치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옷에 문대면 이렇게 문지르면 그 녹물 같은 것이 묻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막 그렇게 시야가 안 넓어 보이고 좀 안 좋아 답답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지. 아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일단 꿈메달 지나놓고 보면 좀 튀는 맛이 하나 꽃이 아름답게 예뻐야 되는데 무슨 그 동그란 그게 어떤 의미로 그걸 세워놨는지 모르겠어. 그게 지금 가는 사람들이 다 말을 얘기 잘해. 우리들끼리 하면서도 저기다 저걸 세우는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세워졌다 그러더라고. 나는 안 봤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여기다가 꽃을 피워놓고 꽃밭이지. 저걸 좀 뭔가 몰라도 동산 요상한 동글동글 돈 곳을 해놨냐고. 앞이 칵 막혀버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나무나 꽃 이런 거 그걸로 놔두지. 하지. 조형물 이런 거 그런 막 거 자체가 복잡하게 답답하고. 거기 사람이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있거든. 누워서 벤치 같은 게. 가만 누웠으면 그 꽃을 본 거 좋지. 그걸 세워놓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저런 데는 헛된 돈을 쓰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나만 느낀 게 아니라 그 네덜란드 거기 네덜란드 풍차 네덜란드 거기도 나는 안 가봤는데 거기 갔다 와서 거기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도 뭐 해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일 없으니까 저런 걸 하나 이런 생각이 든데. 그 전에 우리 갔을 때는 괜찮았었어. 응? 그 전에 우리 갔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중간에 시정을 했는가 하면 이걸 이렇게 좋게 한다고 보완을 한 거이 그렇게 됐는가. 보완한다는 것이 이제 참 노시장님이 그때 선거 안 나오고 그대로 진행이 나갔으면은 진짜 인정받았지. 진짜 그랬을 건데 좀 아쉽다는 마음이 있고. 그때 어떻게 하셨는데요? 중도에 중도에 그만뒀지. 여기서 점검만을 하다가 고생은 다 해놓고 초창기에 다 해놓고는 중간 하차를 했지. 어디 그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고 그랬다나. 그래갖고 다시 이제 다음 시장님이 해갖고 그분이 이름을 날렸지 진짜로. 진짜로는 도울은 저건 우리 노 시장이 떠들렀지 얘기를. 그랬는데 이제 뒤에 마무리를 못 짓고 나가 놓으니까 거기에서 시민들이 인정을 많이 못 받아버렸지. 끝까지 좀 그렇지. 끝까지 마무리를 해놓고 마무리를 나갔으면 했으면 자기가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됐지. 됐는데 누구든지 이렇게 중간에 걸려놓고 이 마무리를 큰 일을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거든요. 이 그러면은 자체가. 이거 거의 조성도 안 하고 시작만 해놓고 그 뒤에 아니야 시작을 해놓고 많이 조성을 많이 해놨어. 안전히 다는 마무리를 아니고. 못했는데 다는 안 했지. 다 해놨으면 괜찮지. 몰라 반이나 떨어졌을까? 그래서 그때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래도 시행을 해 가다가 중도 하차를 했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정을 많이 못 받아본 거지. 그래 놓으니까 급했다고 봐야지. 이게 너무 성급했지. 뭐든지 어디서나 정치는 어떤 면에서나 밑에 소아들이 잘 져야지. 판단력이 이렇게 잘 써야 돼. 그 양반 참 고생은 많이 했는데 정말로 안 됐긴 했지. 이건 잘 몰라. 우리 타다나 관심도 없고 저거 간다 그러고 보고 있지. 아니 아까도 보니까 빈 걸로 가니까 우리 둘이서 오면서 스카이캐브요? 좀 안타깝다. 저게 좋은 것이 좀 싸면 그래도 우리가 탔어도 한번 싸니까 한번 더 타자. 그러고 갈 수도 있는데 비싸니까 안 타고 또 객지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탄 사람들은 울며 계좌먹기로 타지만은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객지에서 또 누가 우리 친척이 오면 좀 싸면은 건의라고 같이 또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싸니까 안 쳐다보지. 그러니까 더 저것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저것을 소외 안 시키려면 일단 우리 생각에는 그래 가격을 좀 내렸으면. 입장료가 비싸니까 입장료 들고 와서 저기도 또 꽤 많이 줄걸? 한 6천, 7천 되나? 8천 원. 그러면 1인당 16,000원이잖아. 그럼 5식구만 온다 하고 얼마인가 예산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입장료 받으면 조금 좀 약간 플러스 해갖고 알파에서 가게에 갔다 와서 슬 갔다 오면은 이렇게 저기 뭔가 거기 우리 뭐예요? 거기 문학관. 아니 문학관 말고 습지. 거기도 또 별도로 이렇게 가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안 했는 게 낫지. 지금 봐서.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겠지. 그랬지. 근데 이제 누구든지 간에 잘하려고 하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차후 문제는 누구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 시장님도 잘하려고 했지.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될 바에는 안 했는 게 낫지. 말할 것도 없지 그거는. 이 공원이 너무 좋아요. 맨 처음에 이 공원 공사할 때 울타리를 막아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과연 어떤 공원을 만들까 했는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계절마다 이렇게 꽃 있고 순천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가까운 근처에 이렇게 아이와 함께 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자연 친화적이고 유모차가 다닐 수 있고도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고 특히 동문 쪽에 잔디밭에 있어서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꽃도 많고 부모님 모시고 오기도 좋고 아이와 함께 오기 참 좋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도 행복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자판기. 자판기 물이. 물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곳이 항상 있거든요. 목이 좀 많이 오늘 타서 예. 불편하셨네. 서문 쪽에는 특히 그쵸? 뭐 오늘은 그래도 해가 없어서 날이 좋아서 그나마 덜한데 햇빛 많은 좀 심한 날은 저뿐만 아니라 그때 불편하다는 분들이 주변에 걸어가면서 많이 있었고 자판기에 특히 물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사러 가려면 다시 또 다리를 지나가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갖고 그러지. 그런 거 아니라도 저 포스코에서 다른 타 거석에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던데 어차피 뭐 우리 가까이 있는 데니까 이왕해진 거니까 뭐 좀 완만하게 해결했으면 좋은데 왜 저렇게 분쟁이 일어나지? 그게 포스코에 그 공해가 순천까지도 온다. 그러죠. 뭐 가까이 뭐 이것저것 가까이 다 있고 뭐 포스코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 순천서 거주하고 그러는데 뭐 안 오겠어요. 가까운데. 근데 꼭 이제 공해뿐만이 아니라 외국 같은 데는 기업의 수익이 나면은
전부 다 기부를 해서 더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뭐 큰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원이라든가 더 보완하라고 이렇게 계속 기부체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이제 돈 벌면 이렇게 다 그런 데다 기부를 많이 하대요. 외국 같은 데는. 우리 포스코 같은 데도 뭐 우리 한국에서 뭐 최고의 기업인데 순천 가까이 이제 계약상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계약 때는 그렇게 됐지만은 멀리 보면은 가까운 이웃이니까 이쪽에다 그냥 더 좋은 환경 조성하게끔 기부한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도장을 찍고 시장이 우리가 보면 시장이 약속을 지키면은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외국하고 지켜야 될 약속을 헌시적 좀 버리고 말이야. 개인적으로도 당신과 나 사이에 딱 결혼하자고 도장해놓고 내일 파혼해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킬 약속은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고 아쉬운 소리를 사정을 해서 가서 순천시장이 무릎을 꿇고 가서 빌든지 또 우리가 아쉬우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뽑았으니까 시장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지 않아요? 빌 때는 또 빌어야지. 그것이 그 시장이라고 그냥 저기 막 이렇게 힘만 주고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시장께서 순천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또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뽑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100% 그 사람이 잘한다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아니지. 그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노 시장님이 진짜 잘하셨어요. 이것의 어떤 정원박람회 한 시대에 어떤 희생은 다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그 보탬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만리장성에 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나 국민이나 희생이 됐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관광 자원으로 이익을 보십니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노 시장님도 그런 먼 안목을 보고 이 순천 정원 박람회를 만들고 스카이 큐브를 또 했었을 것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노 시장님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5% 10% 잘못한 걸 갖다가 잘했니 잘못했니 계속 따지고 그러면은 그것은 조금 노 시장님에 대해서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지. 좋은 사람이 50%면은 또 반대 사람이 50%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옛날 시대 당시에 노 시장님께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원박람회 됐고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스카이 큐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원박람회는 좋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카이 큐브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니까 손가락질하고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또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 네, 지금 화면에 스카이 큐브를 탈 수 있는 정원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도에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이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에 가운데 아름답게 흐르고 있는 강이 동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동문, 왼쪽으로는 서문, 이렇게 해서 순천만 국가정원이 나뉘고요. 동문 쪽에는 세계 각국의 정원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노란색 꿈의 다리가 있어서 동문에서 즐기시다가 꿈의 다리를 건너서 서문 쪽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 쪽에는 한국정원, 아주 유명한 한국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꿈의 광장 정원역이 스카이큐브 꿈의 다리 바로 밑에 있는데요. 이 스카이큐브 정원역에서 스카이큐브 문학관역까지 한 5.2km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한 3, 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큐브 사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현재
포스코가 순천시에 1367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스카이큐브는 당초에 운행 거리도 짧고 말이 스카이큐브지 어정쩡한 높이여서 전망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겨우 동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인데 걸어서 동천을 바라보면 더 자세하고 생생히 강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 값비싼 스카이큐브가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왕복 8,000원이면 싼 가격이 아니고 4인 가족이면 32,000원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천이 정원 한가운데를 흘러서 국가정원은 동문, 서문 이렇게 나뉩니다. 위쪽에는 꿈의 다리가 있고요. 동천을 건너서 동문, 서문으로 다니는 것처럼 2, 3km 아래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스카이큐브 문학관역 근처에 꿈의 위쪽 꿈의 다리와 같은 다리만 하나 있으면 도보로 쉽게 문학관과 습지 그리고 국가정원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이 스카이큐브를 무리하게 건설을 해서 환경 파괴를 하고 비싼 요금으로 현지인이나 외지인이 이용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 동문 쪽에 관람차가 있어서 논스톱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중간중간에 내려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 네, 차가 멈추질 않고 출발해서부터 그냥 논스톱으로 운행을 하니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의 관람차나 배로 각 정류장을 중간중간 만들어서 베니스의 수상택시처럼 일정한 입장료를 내면 국가정원과 문학관, 습지 어디든 타고 내리면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현대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성장해서 웬만한 거리는 다 걷는 추세입니다. 포스코는 애초에 현실성이 없는 미흡한 상상력의 사업 추진으로 자충수를 둔 것이죠. 이번 스카이큐브 건을 4가지로 나눠서 들여다보면 첫째, 담당 공무원 등은 포스코와 독서조항인 투자위험 분담금 제도를 체결하면서 당시의 관람객을 기준으로 안이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죠. 담당 과장과 공무원 등은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담당자가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책임을 전가하는 여지를 남겼고요. 이것은 비단 순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합니다. 민감한 이슈나 책임 소재가 있을 법한 사안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둘째, 2011년 10월 당시 8인의 시의원이 스카이큐브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을 올렸으나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순천시 의회 의장인 서정진 의원은 그때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이미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 투자를 하는 포스코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곧 독서조항을 알겠다는 의원들의 권리는 절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자본의 유치를 먼저 걱정하는 서정진 의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순천시 의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의원들조차도 독서조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시 협약 내용을 모르고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세 번째, 노관규 시장은 당시에 스카이큐브 사업을 포스코와 체결하면서 무리한 독서조항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검사 출신인 그는 2번의 국회의원을 출마해서 낙선을 하고 이후 시장에 당선되어 연임을 한 후 2년을 못 채우고 이후 국회의원 출마해서 낙선합니다. 그는 공도, 과도 많은 시장이죠. 신의 한 수였던 국가정원과 자본의 탐욕으로 점철된 스카이큐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놓고 시장 임기도 채우지 않고 급하게 국회의원에 출마한 그는
국회의원병에 걸린 정치인일까요? 정치란 본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일을 하다 보니 어쩌다 정치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난날을 소유할 수 있는 리더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는 일반 공공의 목적이 없는 오로지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는 정부도 공공기업도 아닌 대기업, 대자본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난 이후 이익과 손실은 기본적으로 기업 책임입니다. 애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자신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해야 합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독소조항까지 만들어서 손실 시 책임을 지자체에 온전히 떠넘기는 행태는 포스코의 무능력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고 또한 기업 윤리도 없는 부끄러운 행보입니다. 포스코는 현재 IMF 때 민영화가 되어서 지금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감단 전국 모임을 순천에서 했는데요. 이번 순천 방문에서 느낀 점은 우리 순천 지역민의 의식 수준과 미적 감각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아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정원은 지역의 조건과 도시의 개성을 잘 살렸고 외지인과 현지인 모두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관광 목적으로만 전시 행정을 한 것이 아니라 순천 시민도 함께 즐기고 늘 이용하여 만족도가 높은 국가정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하우가 쌓이고 나무와 숲으로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만큼 순천 시민의 정서와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매년 돈으로만 바른 다른 지자체 행사와는 많이 다르고요. 또 다른 지자체들은 몇십억을 그냥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발라서 그냥 시민들의 세금을 길바닥에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지자체 형태와는 많이 다른 것이죠.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대자본의 투자를 받고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 무서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순진하게 또는 반갑게 대자본 기업의 투자를 가장한 투기 비슷한 걸 끌어온다면 지역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순천의 사례를 통해 많은 보편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것이 각 지자체에도 심사숙고해서 좋은 것은 배우고 실패 사례는 경각심을 갖고 시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순천은 1, 2년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방문을 해서 추이를 지켜볼 것이고요. 이후에는 더욱 순천과 순천 지자체의 시민 참여로 이것이 모범 사례가 되어서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실 분도 안 드시죠? 먼저 시골서 이렇게 이 커피를 마신다는 것도 그렇지. 그렇지. 의미가 이거는 여기까지 보람이 있습니다. 상당한 이 보람을 이해하죠. 커피지만 건배 한번 그럴까요? 건배 제의는 우리 김 교수님이 교수님 한번. 아이고 무슨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서 정말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